안녕하십니까. 스페인은 축제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축제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성 요한의 날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축제,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동기태 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요한의 날은 6월 24일이고요. 23일 밤에서 24일간에 행해집니다. 특히 6월 23일 밤은 노치 상후안이라고 해서 성 요한의 날 전야에 해당되는데요. 축제는 역시 저녁이 더 화려하죠. 이 전야제는 여기저기서 불놀이가 펼쳐집니다. 물론 당일인 24일 아침에는 해맞이 행사도 있죠. 축제의 이름이 산 후안, 즉 성 요한인데요.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칭하죠. 예수에게 세례를 해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성 요한은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와 같은 해에 먼저 태어났고요. 성화들을 보면 아기 예수와 함께 또 다른 아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성 요한이죠. 그를 기리는 날이 6월 24일이고 우리가 예수의 탄생이라고 알고 있는 12월 25일 사이에는 약 6개월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의 탄생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견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탄생일을 태양 움직임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다는 주장인데요. 말하자면 예수의 출생일이 원래는 이 날짜가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다고 하는 주장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의 출생이 6개월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성 요한의 날인 6월 24일은 대략 하지에 맞춰지고 12월 25일은 대략 동지에 맞춰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와 동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하지를 기준으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동지까지 계속 짧아지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해가 길어지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동지야말로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기준을 보면 1월 1일이 아니라 새해의 첫날은 동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와 동지의 관계를 앞에서 언급한 두 인물과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2월 25일은, 즉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에서 다시 길어지는 날이 될 것이니 절망과 시면에서 희망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성 요한의 날은 강력했던 해가 쇠락의 길로 가는 출발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 요한의 날에 행해지는 해맞이 행사와 그 전날 밤 불놀이 축제가 의미하는 바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렬했던 해를 아쉬워하고 조금이나마 더 잡아놓으려는 행위로 풀이될 수 있죠. 특히 성요한의 날 전날 밤 주로 해변에서 행하는 불놀이가 흥미를 끄는 축제인데요. 해변 여기저기에 장작불을 펴놓고 그 주변을 남녀 젊은이들이 둥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 위를 뛰어넘다거나 아직 열이 남아있는 제 위를 용감하게 걷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축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불과 함께 자신을 정화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기도 하고요. 남성성을 보여주는 행위로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축제는 스페인에서만의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날로 여겨졌고 그에 따른 전통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저 동지에 나름의 전통 있는 행사들을 하고 있죠. 한편 돈키호테 2권의 61장에는 바르셀로나를 향했던 돈키호테와 산초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하기 전에 산속에서 만난 산적들과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어 산적 두목 록게와 그의 여섯 부하들이 안내를 받아 돈키호테와 산초가 바르셀로나의 해변에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산적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도착한 후에 바로 돌아갔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죠. 이어 성 요한의 날 아침 해맞이 장면이 나옵니다. 작가 세라반테스는 이렇게
축제와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함께 엮고 있는데요. 해맞이를 위해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과 이 행사를 위해 동원된 군함과 군인들이 돈키호테와 산초를 환영하는 행사가 겹쳐지게 됩니다. 물론 산적두목 로케의 요청에 따른 것이죠. 해변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들은 돈키호테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성 요한의 날 해맞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군인들 중에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을 절제하면서 방랑기사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기사도의 지표요 별이며 등대이며 거울이신 기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쭐해진 돈키호테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보았구먼. 내가 보기에 이들이 최근 출판된 아나곤 작가의 책과 우리 역사 이야기를 다 읽은 게 분명해. 온전히 자신을 위해 군함과 군인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하니 돈키호테가 크게 고무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윽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말 위에 올라타 음악 소리와 박수 소리를 받으며 대저택에 도착하는데요. 산적두목의 지인인 돈 안토니오 모레노라는 부자 양반의 집이죠. 바로 이 사람은 앞에서 공작 부부가 했던 것과 유사하게 돈키호테의 광기를 이용해 놀리려 하는데요. 성 요한의 날 오후에 돈 안토니오와 그 일행은 돈키호테에게 산책을 하자면서 갑옷을 벗고 갈 것을 권했죠. 그들은 돈키호테에게 실내복을 입히고 그가 보지 못하도록 등에다 양피지 하나를 꿰맸는데 양피지에는 큰 글씨로 이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썼던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자 그 글씨가 사람들이 시선을 끌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읽어대자 돈키호테는 자신의 인기를 새삼 확인하면서 대단히 흥분한 것이죠. 그는 옆에서 동행하고 있던 돈 안토니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방랑 기사도에 내지한 특별한 힘은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방방곡곡의 기사도를 수행하는 기사를 알리고 유명하게 만드니까요. 안토니오 씨,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도시의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작가 세르반테스는 성 요한의 날 축제와 돈키호테의 광기를 교묘하게 엮어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는 하지 이후에 해가 짧아진다고 했고요. 그것은 해가 약해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성 요한의 날에는 해맞이 행사가 있고, 그 전날 밤에는 불놀이 축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 요한의 날 전야의 불놀이와 해맞이가 있었던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돈키호테는 하얀 다리 기사, 즉 산송가라스코의 도전을 받게 되고 전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결투에서 패함으로써 이후 모험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고향을 향하기 전 자신이 패배한 곳을 다시 둘러본 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여기가 바로 트로이. 나에게 결정적인 불행이 일어난 곳. 나는 결코 비겁하지 않았지만 그간 쌓아온 내 모든 영광이 무너진 곳. 행운의 여신이 나를 뒤치고 맺히고 한 곳. 나의 모든 영웅적 성과가 그 빛을 잃었고 결국 나는 여기서 꼬꾸라졌으며 결코 일어나질 못했지. 이제 돈키호테의 광기는 약해지고 결국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동안 자신이 심한 광기에 빠졌으며 이제야 이성을 찾게 되었고 지금의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열정의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지에 바르셀로나에서 행한 돈키호테의 모험은 그가 기사로서의 정점이자 이어지는 쇠락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돈키호테의 변화되는 모습이 하지에 행하는 성 요한의 날 축제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와 성 요한의 날, 그리고 돈키호테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세르반테스가 과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글을 썼을까요? 감사합니다.